지금 제가 여기 익힌 이유는 이 통에다가 한 1리터 통인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양이 적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근데 여기다 지금 뭐를 탔냐? 여기 하얀 가루가 조금 보이죠? 이제 흔들면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절대 콜라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디스크 수술을 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간 중앙 그 현대중앙 그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뉴스에 내가 수술하려고 결심하러 가는 날 바로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수술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고 80%는 치유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뭐 거기 보험사에서도 수술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로 인해 수술을 하면 자기네가 이제 불리했던 거지. 이래저래 뭐 그랬는데 1년간 저는 그래서 다른 치료를 받으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치료들하고 이제 그 자보로 해갖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그게 신경을 눌러서 견딜 수 없이 이제 아프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너무 아프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걸을 수가 없던 상태인데, 조금 앉아있으면 괜찮아서 그날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잤어요. 잤는데 그냥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밤새 이제 뭐 진짜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잤다시피 해가지고,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10월달. 그래서 이제 이 사고 나고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때, 한 10개월 정도, 1년까지는 아니고 한 10개월 됐을 때예요. 그 치료 받다가 이제 결국은 안 된 거죠. 그게 이제 눌러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왜 가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을에 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가을에는 이제, 근데 그렇게 추울 때도 아니었는데, 10월 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제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갔더니 거기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그 난곡 쪽에 거기 뭐 잘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갔어요. 응급실로. 그쪽 그때 제가 치료받으면서 그쪽을 이제 이사를 가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1년간 환자라서 너무 먼 게 힘드니까 강남에 살아도 이제 그쪽이 잘한다고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자기 조카인가 누가 이제 거기 뭐 하여튼 센터에 있다고, 센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아예 이사를 가버린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하다가 그런 일이 터져서, 그 동네는 이제 거기만 수술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MRI 스탠다드를 하신 분이라 100대 위인 중에 꼽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다행히 그날 운이 좋게 저녁에 수술이 없었던 거예요. 6시에 퇴근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금방 끝나겠지. 보통 이제 수술은 금방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인은 하고 반신 마취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도 비상사태 때는 전신 마취할 수 있다고 사인하고 이제 다 그거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근데 반신을 하는데 계속 뭐 이제 뚝딱거리는 거.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바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수술 안 해가지고 늘어붙은 거지. 그래서 그걸 다 긁어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열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대수술이 돼버린 거예요. 5시간을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6시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11시 정도 나온 거죠. 대수술을 하는데도 내가 잠도 안 잤어, 나는. 그냥 수술을 하고 있는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약하니까 좀 놀래갖고 발악을 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이과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뚝딱거리고 뭐 하는데 뭐 공사판이더라고 완전. 그래서 그냥 두 분이서 제자분하고 얘기하면서 하시더라고, 차분하게. 그래서 뭐 시간 여유도 있고 그날, 그러니까 마무리도 아주 성형외과처럼 깔끔하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워낙 긁어내고 또 끝나고 쉬었어야 되는데, 바로 또 열흘간 입원을 해 있다가 또 우리 일이
이렇게 오래 쉴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2주 이상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하고 그때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로 퇴원하는 날 바로 일을 했지 내가. 그러니까 예후가 안 좋으니까 이게 수술 자체도 길게 한 데다가 예후도 안 좋으니까 굉장히 이게 저기 다니는 의사 평생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목 디스크도 나가고 이런 케이스라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원래 또 좌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짝에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 뭐 이런 식이라 직업병으로 또 거북목이 있어서 등짝에도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다녀야 된다 의사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진짜 생활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생활이 뭐 계속 병원을 월수금 쉬면은 월수금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이게 생활이 안 돼. 생활이. 그러니까 막 집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이렇게 짐도 막 쌓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정리는 그때 다 했지만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 사이 일은 짐은 정리 다 했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랬는데 또 이제 뭐 일이 터져서 또 계속 무슨 일이 터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어떻게 딴 사람들은 평생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을 1년에 뭐 몇 번씩 겪냐 이거야. 그러니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죠. 이거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 그 교통사고 자체도 되게 이상하게 났거든요. 무슨 예행 연습이라도 전날 한 것처럼 전날 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왜 나는 다치게 하고 그날은 그렇게 되냐고. 다 기분 나빠요. 그때도 조씨였어 운전사가. 근데 기분 나빠. 내가 유병원 신고했었거든요. 아무튼 너무나 그리고 사고 나고 다음날인가 뭐 하여튼 바로 그때 또 우리 집에 보일러가 터져가 물난리가 난 거야. 근데 보통은 바닥에서 터지잖아요. 아니야. 그 저기 탐지하러 오신 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대. 보일러실 1층에 보일러실이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보일러실 옆에 붙은 방이 서재방이거든. 그러니까 책이 저희 집에 많으니까 5단짜리가 16개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재방을 완전 꽉 삥 둘러서 서재 그 책장이 있죠. 근데 그 옆에 그 관이 들어오는 쪽에서 터진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찾은 거지. 그러니까 물이 더 완전히 더 차 오른 거야. 한 6cm 정도 차 오른 거야 바닥이. 그러니까 짐 다 젖고 책 다 젖고 그렇게 된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겨우 이제 뭐 다른 젖을 짐도 겨우 안방으로 옮겨놓고 안방은 다행히 괜찮아서 안방 쪽으로 옮겨놓고 난리가 났었죠. 부엌까지. 그래서 되게 그 짐도 많이 썩었어요. 그때 막 허리가 너무 뭐 최고로 센 염증 그 염증 소염 진통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상태였으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진짜 젊었으니까 그때 그나마 다녔지. 야 정신력으로 버틴 거예요 진짜. 수술하고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짐이 많이 망가졌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건 다 처리했어요. 버리고 뭐 이사하면서 다 처리하고 또 어머니 집을 다 처리했는데 그 사이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거는 정말 누가 위에서 그러시더라고. 계획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괴롭힌다고 그러더라고. 조직적으로. 지금 이 집 이사 온 것도 이상한 거죠. 꿈꿔서 왔는데 그게 진짜 뭐 그건지 이것들이 계획해가지고 딱 이렇게 6G 타겟이 되는 집을 골라서 나를 여기 오게 한 건지 그 꿈 내용 자체가 너무나 디테일하고 이상한 꿈이었기 때문에 퀘스천인 거예요. SK를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때 SK를 달았었거든. 집에 인터넷도 안 달다가 달았거든. 그 집이 없어갖고 전에 살던 집. 그 집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하고 오고. 경찰이 너무 이상한 거지. 땅굴을 왜 그거를 땅굴 같은데 거기다 막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왜
응? 안 드셔보냐 이거지. 경찰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도 허리 아프다고 못 뺀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뭐 자료 얼마나 무겁다. 같이 빼면 되는데. 같이 들면 되잖아요. 같이. 3명인데. 여자 경찰, 남자 경찰, 나. 3명이면. 셋이 같이 들면 되잖아. 너무 이상하다고. 군사보호지역이잖아요. 용문이. 제가 용문 쪽에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뒤에. 수상해. 그 집 옥상도 이상하고. 계단 올라가자 보면 바로 그냥 손잡이가 없어요. 담이 무너져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놔둔 거야. 그 일부러 놔둔 게 보인 게 그 일부러 거기 무너진 데를 칠을 해놨더라고. 그건 안다는 얘기지. 그 떨어지면 애들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 틈새로 집과 집 사이라서 안 보여요. 아무 이상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 여기 뭐 좀 이상한 일 많잖아요. 거기 응? 초등학교 선생이 교장까지 하면서 20년 살았다는 집이던데 수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옆집도 새를 놨다가 자기네가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오고 뭐가 이상하니까 그 펜스를 원래는 철 펜스, 연두색 철 펜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기둥만 남기고 싹 그 아예 그냥 넘어 다니라고. 그 집이 우리 집 쪽이 담이 막 너무 넘어 다녀서 윗칸이 무너져 내렸고 담 자체가 흔들거릴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얼마나 넘어 다녔으면 그 거기를 계단 딱 짚고 올라가게끔 아예 그냥 펜스를 그렇게 해놨더라고. 밟고 올라가게끔. 자기네 집 피해 없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리고 새 줬더라고. 군인한테 새 줬더라고. 군인 가족한테 새 놨더라고.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양쪽 집이 다 주인들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거지. 뭔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집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고 경찰도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모르게 또 사진을 찍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아휴 별의별 일이 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제가 디스크 말이 길어졌는데 디스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류가 찾아낸 단백질 중에 이게 저분자 피쉬 콜라겐인데 이게 이제 조심할 게 저도 경험을 많이 봤는데 의사한테 물어보고 먹었는데도 모르시더라고. 그 비타민 C 함량을 맞춰 먹어야 된다 해서 맞춰 먹었는데도 그게 이제 결합이 안 되니까 제가 인공적으로 맞춰 먹는 걸 맞춰진 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도 모르니까 비타민 C를 더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타민 C를 이거를 이제 타서 먹을 거거든요. 같이. 그럼 더 흡수가 다 잘 되니까. 이게 만약에 그 주의사항이 저분자 피쉬 콜라겐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호르몬 제제 있잖아요. 양약 그런 호르몬 제제를 먹으면은 안 돼요. 탈이 나요. 결국은 다 밖으로 빼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똥으로 빼든지 소변으로 빼든지 생리를 하면 생리로. 그런데 재수없게 생리혈로 돼갖고 22일을 한 바람에 피가 22 멈추지 않고 그런 바람에 그때 골다공증이 왔어요. 제가 골다공증 없던 사람인데 그 건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그 의사가 저한테 자골신경통 치료하면서 저한테 호르몬 제제 넣은 거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 그걸 왜 얘기를 안 해?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의사가 양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 알 거예요. 넣지 말라고 딱 그러라고. 그래서 여기 끊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처음에 거기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 수술한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한 데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강남 쪽에 살다 보니까 그 물리치료는 가까운 집 근처에 다녔거든요. 근데 인상이 처음에 딱 안 좋더라고. 역시나. 그래서 거기를 이제 끊기 위해서 평생 다니라고 하는데 평생 다닐 수도 없고 이제 몸이 좀 나아지니까 한 4년 다녔거든요. 그게 나아지니까 아프더라고. 오히려 그게 늦는 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 다닐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허리 보호대 마침 운 좋게 허리 보호대 하는 그런 하는 옷을 파는 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이제 입고 버텼어요 제가.
그거를 버티면서 병원을 끊고 그 다음에 또 운 좋게 또 뭐 약을 영양제 좋은데 먹고 몸이 케어가 되면서 그 다음 이거 그때 이제 절대 콜라겐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좋아져가지고 그 이제 허리 하는 것 6개월인가 얼마 하고 빼버렸어. 그래서 아예 이제 병원을 끊은 거예요. 평생 다녀야 된다는 병원을 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저 무리해서 뭐 봄에 아픈다든지 이럴 때만 제가 아는 한의원 가서 치료받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전 수술 전 상태처럼 된 거지 거의.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 꼬부리고 막 좀 심한 운동은 못해. 무거운 거 못 들고 무거운 거 드는 날은 확실히 안 좋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수술 안 하도록 속에다 기구까지 저는 넣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매드베드가 들어오면 그걸 다 빼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빼지 않게끔 딱 박아 놓은 거라서 저는 매드베드를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들어오더라도. 뭐 매드베드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전자파 문제가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료로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시험은 끝나서 임상은 끝났기 때문에 또 미국 전체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하고 빅팀들 있잖아요. 피해자들, 아이들. 그 아이들 뭐 50군데 다 배치를 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고 나서 임상은 그러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실전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임상일 수도 있고, 그게. 군인하고 아이들이. 어쨌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수출을 해서 뭐 우리나라도 한 대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치는 않고 소문이에요. 그게 이제 뭐 경기도 쪽에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와서 해봐야 알지. 그 초기 버전을 우리 친구가 했는데 뭐 병행 치료 정도지 그의 거는 전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병행 몸에 열을 올려서 이제 자연 면역을 키우는 그런 원리더라고요. 근데 매드베드도 보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명상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유를 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안 되면 네가 명상을 잘못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법적인 거를 좀 아니까 그 무료로 했을 때는 또 무슨 서약서 쓸 수도 있어요. 백신도 무료일 때 무료였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인 것들은 실험 대상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내가 봤을 때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확증이 있은 후에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차피 치료 대상도 안 돼.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 대상도 안 돼. 첫째 치료 대상이 이제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백신 맞았건 안 맞았건 위급한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 그 다음 백신 맞은 사람인 순서인데 그것도 이치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트릭이 있다면 거꾸로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타겟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 사람 일은.